칼럼 작성의 예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칼럼 작성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생각을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많은 칼럼을 작성해왔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칼럼과 미래교육학자로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칼럼 작성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칼럼을 쓰는 법을 소개하고 교수자로서 칼럼이 어떻게 브랜드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와의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독자와의 신뢰를 쌓고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칼럼 작성의 예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라는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제 선정입니다. 칼럼의 첫 단계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작성자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현재 이슈, 개인적인 경험,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려면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독자의 관심사와 자신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제는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생각을 제고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료 조사입니다. 주제가 선정되면 그 주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칼럼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독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는 인터넷, 도서관, 학술 논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조사는 칼럼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독자가 글을 읽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글의 구조 잡기입니다. 칼럼은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따릅니다. 서론에서는 주제를 소개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본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합니다. 글의 구조를 잡을 때는 각 단락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이나 문제를 본론에서 해결하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락의 첫 문장은 다음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첫 문장 작성입니다. 첫 문장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문장이나 흥미로운 질문 혹은 놀라운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문장을 통해 독자가 글을 계속 읽고 쉽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은 칼럼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문장을 작성할 때는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떤 문장이 가장 흥미를 끌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본문 작성입니다. 본문에서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각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인용이나 예시를 활용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본문을 작성할 때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교수자의 브랜드는 칼럼이다. 교수자의 칼럼은 학문적 깊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러한 칼럼은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며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교수자의 칼럼을 작성할 때는 주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자료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문적 용어와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자의 칼럼은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글입니다. 교수자로서 칼럼은 자신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칼럼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독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수자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학문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째, 결론입니다. 작성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독자가 글을 읽고 난 후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결론을 맺으면 독자가 글을 읽고 난 후에도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글의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8째, 수정 및 다듬기입니다. 글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법과 철자 오류를 수정하고 문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듬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정 과정에서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며 각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주장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놓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글을 더욱 완성도 높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받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글을 평가받음으로써 놓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칼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글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더 나은 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칼럼 작성은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생각을 전달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예술입니다.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칼럼이 독자와의 신뢰를 쌓고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럼 작성의 과정은 주제 선정, 자료 조사, 글의 구조 잡기, 첫 문장 작성, 본문 작성, 교수자의 브랜드 형성, 결론 작성, 수정 및 다듬기, 피드백 받기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칼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자로서 칼럼은 자신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칼럼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독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수자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학문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칼럼 작성의 예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라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